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모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최상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의 모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에 정부 출범 2주년을 계기로 화성에 위치하고 있는 HPSP에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합니다. 최 부총리는 지원 대상은 반도체 산업의 전 분야로 R&D 투자가 취약한 소재, 부품, 장비 기업, 팹리스 기업의 R&D와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그릇을 만들려는 곳이라면서 재원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을 쓰거나 재정으로 펀드를 만드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계에서 요청했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 부총리는 재정을 무한대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재정과 세제, 금융을 잘 믹스해 한국 경제와 반도체 산업에 최적화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 프로그램 형태보다는 기금보다는 펀드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분석인데요. 이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세제 지원 혜택이라든지 이 규모가 더 확대돼야 된다라는 호소가 이어졌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시를 해드리지만 소부장 관련 종목들까지 이 정부의 지원과도 모멘텀이 좀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전력기기, 이 전선이라든지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의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전력 인프라 확충에 가속도가 붙는 전력 슈퍼사이클이 도래했습니다. 이 변압기나 전선 등 K 전기 설비 수출이 실제로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전력 산업의 초호황기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변압기와 전선 등 관련 제품의 공급자 우위 현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인데요.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의 통계 시스템 K스탯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변압기 수출액이 5억 4,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8%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고압 케이블을 포함한 전선 수출도 6억 7,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7%나 늘어났는데요. 이 변압기와 전선을 모두 합쳤을 때 수출액은 12억 2천만 달러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제품별로 보시면 변압기 수출이 지난해부터 급증을 했고 올해 들어서는 전선 수출이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전체 변압기와 전선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이 변압기 쪽에서는 절반 이상, 그리고 이 전선 수출액에서는 19%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변압기나 전선 수출의 급증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이 자극한 데이터 센터의 확충 흐름, 그리고 노후 전력망의 교체 주기가 도래하기도 했었고요. 탈탄소 전환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전선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시간외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졌습니다.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LS나 가온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 전선 관련 종목들 일제히 다시 한번 시간외에서 뛰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신고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질주할 수 있을지 관련 종목들도 묶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단독 보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 매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라인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 측의 자본 구조 변경을 제외한 조치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행정 지도가 나온 상황에서 네이버가 실제로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발표할 경우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따라서 네이버의 지분 매각도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현재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메신저 라인 등을 서비스하는 상장사 라인 야후의 최대 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주라도 더 팔 경우에 경영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일본 총무성 측에서 지난해 11월 라인 이용자 52만 명의 정보 유출 사건 이후 이례적으로 두 번의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보완 대책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라인 야후는 7월 1일까지 대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지분 매각 대신에 애초에 문제가 됐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정보보호 강화 조치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근에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네이버의 주가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 흐름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 흐름 따라서 네이버의 주가까지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LG이노텍이 지금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기판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코닝과 일본 아사히글라스, 삼성전기, SKC 등으로 짜여진 다자 경쟁 구도에 LG이노텍도 본격 참전하게 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LG이노텍은 최근에 CTO 부문에서 반도체용 유리기판 개발을 위한 인력 충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현재 CTO 부문은 미래 준비를 위한 선행기술부터 양산기술의 고도화까지 LG이노텍 연구의 이 R&D 쪽에 중추를 맡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서 문혁수 LG이노텍 CEO가 3월에 있었던 주총에서 미국 대형 반도체 회사를 중심으로 유리기판에 관심이 많다면서 이 LG이노텍도 유리기판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언행이 그대로 좀 현실화되고 있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인텔이나 AMD같이 유리기판 적용에 적극적인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은 이미 적용 시점을 저울질하면서 현재 본격적인 공급망 구축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품사들도 유리기판 시장이 열리면서 이 청사진들을 빠르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언급됐던 LG이노텍 포함해서 SKC, 피로트릭스, JNTC 같은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시간에서 실제로 움직였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하나오션이 싱가포르 해양 플랜트 상부 구조물 설계와 제작 기업 다이나맥 홀딩스의 지분을 인수하며 글로벌 해양 플랜트 사업을 강화합니다. 이 조선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싱가포르 조선사 캐펠이 보유하던 다이나맥 지분의 21.5%를 910억 원에 인수했는데요. 이 다이나맥은 1990년 설립된 싱가포르 상장사로 싱가포르에 두 곳, 중국의 한 곳의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번 인수에 참여해 2.4% 지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두 회사의 지분율을 합친다면 23.9%입니다. 하나오션에 따르면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그리고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저장 하역 설비 등 핵심 제품들에 대한 제조 역량을 보유한 다이내믹 지분의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지분 인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언급됐던 하나오션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지금 이상기후가 농산물의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기후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올리브의 수확량이 반토막 나면서 우리 1분기 국제 올리브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실제로 식품사들도 원가에 대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최근에 올리브유 가격을 30%도 넘게 올렸습니다.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되는 CJ 제일제당 올리브유 가격은 33.8% 인상됐고요. 백설 압착 올리브유 역시나 26,500원까지 기존의 19,800원에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시기에 샘표도 올리브유 제품 가격을 30% 이상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다른 식품사들도 역시나 올리브유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1분기 국제 올리브유 가격이 톤당 1,088달러로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10,000달러를 돌파했는데 전년과 대비해서 봤을 때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지금 2년간 올리브유 최대 생산국으로 볼 수 있는 스페인에서 폭염과 가뭄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올리브유 생산량이 반토막 났고 실제로 그리스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이 주요 올리브 생산 지역에서도 같은 이유로 작황 부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리브유뿐 아니라 코코아라든지 최근에 이렇게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락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보도는 올리브유에 좀 집중적으로 나타났고요. 관련 종목인 신송홀딩스, 보라티알, 샘표식품, CJ 제일제당까지 올리브유를 판매하거나 관련 원료들을 생산하거나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코 헤드라인이었습니다.